안녕하세요. 비트윈 슈타인의 인생 노트 12강을 하겠습니다. 93쪽에 이런 기절이 나오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만일 어떤 돌이 지금 꽉 박혀서 꿈쩍도 않는다면 먼저 그 주위에는 다른 돌을 옮겨라. 그죠? 그러면 이제 풀리죠. 왜 풀린가 하면 그 돌이 단단한 거는 옆에 있는 게 이제 받쳐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 있죠. 아주 멋진 작가죠.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가 문학을 안 만나면 어땠을까요? 전 영예처럼 될 수 있죠. 영예는 폭력 속에, 그죠? 압살당하는 그런 간일인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예가 폭력 속에 있죠. 한강 작가도 똑같이 폭력 속에 있죠, 우리 사회에. 근데 한강 작가는 우뚝 솟아오른, 그죠? 근데 영예는 이제 추락해버리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문학을 만났죠. 한강 작가는 문학을 만나서 문학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자신을 확장시켜 나오고, 영예는 문학을 못 만나서 추락했다고 이렇게 좀 단순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기 나오는 돌이 꿈쩍도 안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죠? 이거를 들레즈란 철학자는 재배치란 말이에요. 나를 다시 배치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한강 작가가 문학을 만나서 멋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INFP거든요. 아마 한강 영예하고 같은 성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를 만나고, 문학을 만나고, 인문학을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걸 못 만났다면 이제 영예처럼 움츠러들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누굴 만날 기회를.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죠? 그런 많은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지 않고, 오롯이 공부란 기회밖에 안 주어지면 어때요? 공부하고 만나서 기회를 못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94쪽에 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열정은 질투보다 깊다. 질투는 피상적인 어떤 것이다. 즉 전형적인 질투의 빛깔은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한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열정이 다른 색조를 띠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이제 어릴 때 만나서 막 열정이 솟아나온 사람은 그 공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부에 열정은 없는데 친구가 공부 잘하니까 질투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설령 나중에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 그래요. 원하는 직장을. 그러면 평생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우울증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열정이 솟아나는 걸로 살아야 돼요. 뜨거움으로 살려면 어때야 돼요? 뜨거움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학창시절에 해줘야 되죠. 그걸 못 해주면 너무나 약해져요. 약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 만나서 불행한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오는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어릴 때부터 어때요? 열정이 솟아나오는 거로 만난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뜨거움이 가라앉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들레즈란 철학자는 탈주하란 말 쓰죠. 탈주. 뜨거움이 내 안에 올라와서 내가 있는 곳을 탈주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을 향해 가는 거는 이거는 안에 솟아올라서 결과적으로 그렇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없이 살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희망 없이 살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95쪽에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죠. 이런 기절이 끝에 나와요. 진짜 금이 이 쓰레기 밑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그죠? 이 부분은 로버트 존슨이라는 융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그림자가 뭔가면 어두운 내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부만 강조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공부 아닌 능력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발휘 모자가 많죠. 그래서 그림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운 나도 있지만 너무나 밝은 황금빛을 빛난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능을 발견하죠. 고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40 넘어서 미술의 재능이 있음을 알게 돼서 탈주하잖아요. 열정으로 떠나서 그저 열대지 그 뜨거운 그 섬에 가서 자기 뜨거운 열정을 다 꽃피게 되는 이렇잖아요. 고갱은 뭐 특별한 경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실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황금을 봐야 되죠. 그래서 로버트 존슨 그 책에 그런 기절 나와요. 사람들은 당신 안에 해골이 숨겨 있다 그러면 인정 안 돼요. 그래, 죽은 내가 있어, 내 안에. 해골 그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황금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믿는데요. 이 말을 저는 100% 이해해요. 저도 36세에 교직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아봤어요.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살아봐서 제가 있는 능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글 쓰고 이 강의하는 걸 이제 찾았거든요. 물론 제가 글이 뭐 탁월하지 않지만은 전 글을 사랑해요. 제 글을 좋아하는 분들도 어쩌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안에 황금이에요. 또 강의하면은 강의가 좋은 분도 계시고, 제가 뭐 탁월하지 못해서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 안에는 작은 황금이에요. 조그마지만 황금으로 빛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저는 찾아내고 나니까 이게 제 인생이고, 이거를 융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는 나의 신화가 시작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제 신화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큰 신화는 아니지만은 나의 신화를 만들어낼 때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이거를 이제 저는 느끼는 게 이렇게 제 안에 열정을 살아봐서 그래요. 그게 비트겐슈타인, 그죠? 내 안에 금이 있더라고 누가 믿겠는가? 이런 얘기죠. 이걸 꼭 찾아내야 되죠. 이거를 동의해서 여의주로 비유한다고 봐요. 여의주. 용이 딱 물고 있는 여의주. 그죠? 또 96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그에게 요구하는 희생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 희생의 크기. 사람의 위대함은 어때요? 에고는 작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셀프, 그죠? 깊은 무의식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깊은 영혼이 이제 나의 황금이죠. 이걸 발견했을 때는 어때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 인간은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볼 때, 육체라는 물질로 볼 때는 난과 달라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나는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심하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내 몸이 어때요? 육체를 넘어선 걸 느껴요. 이걸 양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 에너지 장이에요. 이 장 상태에 들어가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예요. 전체가 천지자연의 하나의 파동이죠. 그래서 이걸 그 인도 신화로 비유들면 시바의 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희생을 해요. 왜 희생하는가 하면 남이 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에고는 희생하는 거는 뭔가 잘난 체 하려고 희생하는데, 그죠? 이 희생은 내 안에 큰 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인간의 위대함은 희생에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희생하려고 살지 말고 내 안에 참나를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이방인이 돼야 돼요. 어떤 세상의 질서를 그죠? 질서가 있지만 그 자체에 따르지 않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들레르 시죠. 이방인, 보들레르.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수수께끼 같은 사람아. 응?
아버지냐, 어머니냐, 또는 누이야, 아우냐.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아우도 없다. 친구들은 당신이 지금 한 말은 나는 오늘날까지 그 뜻조차도 모른다. 조국은 그게 무슨 위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나는 몰라. 미인은 그것이 불멸의 여신이라면 기꺼이 사랑했지만 도는 당신이 하느님을 싫어하듯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래. 그럼 너는 대간절 무엇을 사랑하느냐? 괴상한 이방이나. 나는 구름을 사랑한다. 흘러가는 구름을. 저기에 저 신기한 구름을. 멋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진짜 내가 돼요. 저 흘러가는 구름을, 저 신기한 구름을 사랑한다. 이거는 어때요? 에고는 안 돼요. 에고는 내 거 이익만 챙기는 거 안 돼요. 내 안에 셀프가 느끼죠. 이 참나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신비로움 느끼고 이사의 경의를 느끼고 남에게 희생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함을 체험해 봐야 돼요. 위대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때요? 요즘 이제 그저 그 여의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때 나간 분들이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엄청 큰 경험을. 저도 제가 살아온 역사가 저는 그저 55년도에 태어났어요. 6.25 이후에 2년 뒤에 태어났죠. 55년 이후에 쭉 살아서 우리의 현대사를 저는 다 경험했어요. 그 참혹한 역사 속에 살았는데 가장 위대한 경험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헌신하는 경험이에요. 내가 나보다 더 큰 나가 되어서 그죠? 데모도 해보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데모해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 될 때예요. 여기 보면 조국은 물었을 때 조국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조국을 생각하죠. 정말 내 안에 크다 깨어난 사람, 이 사람이 조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진짜 애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때요? 아닌 사람들은 깨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된 사람만이, 그죠? 그래서 자리 이타예요. 나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한 사람이 이타, 남에도 이익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면 뭐가 돼요? 내 이익은 결국은 컷나가 되는 거죠. 컷나게 된 사람이 이타가 되죠. 그래서 자리와 이타는 일치돼요. 그래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남의 이익 추구한다고 작은 이익 추구한 사람들은 결국 패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생하는 나가 차고 위대한 나죠. 97쪽에 보면 영혼의 영양 부족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자연스러움에서 머리 줄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다른 기관들은 영혼 부족 고통받는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건 쉽게 경험자 알죠? 울고 있는 아이한테 어때야 돼요?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뚝! 눈물 먼저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째야 돼요? 가서 안아주면서 알았어. 그래. 한강시에 보면 있잖아요. 괜찮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괜찮아야 돼. 아파한 사람한테 가서. 너 내 말 안 될 때는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팔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듬어줘야 돼요. 내가 막 분노할 때는 그래, 분노가 있구나. 화날 때 화났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안아줘야 돼. 그래, 안아줘서 가만히 바라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가라앉아서 우리 안에 셀프가 깨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위대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영혼의 영양 부족을 이제 겪지 않고 영양의 풍부한 영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98쪽을 보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위대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인지. 그게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기만한 사람은 결코 위대할 수 없다고. 그죠? 우리가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를 속여요. 왜 속이는가 하면은 세상은 어때요? 이런 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찰은 경찰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회사는 회사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답게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이유는 진짜 답게가 아니라 어떤 걸 틀을 정해놓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여자답게, 막 조신해야 되는 여자, 뭐 씩씩한 남자, 이거 이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근데 정해놓고는 답게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를 억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알기가 힘든 게 세상에서 워낙 이렇게 세뇌돼 있어요. 어떤 답다는 거. 이걸 이제 끊어내고 우리가 떼요. 정말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대하게 되죠. 왜 위대하게 돼요? 위대한 능력이 타고나니까, 내 안에 황금이 있으니까, 셀프 참나가 있으니까, 이걸 깨우면 이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9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성취의 의미.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이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성취를 안 하는데 성숙하면은 남에게 의미는 어때요? 자기들 이익마다 따지잖아요. 남자께, 뭐, 애기가 그죠? 막 어른한테 말 잘 들으면 어른들 좋아해요. 따져 의미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 어때요?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 다르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공부를 위해도 나를 위해서.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위기치약. 기가 나죠. 나를 위해서 공부해라. 그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남을 위해 공부했잖아요. 남을 위해서죠. 출세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남을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만이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이기는 어때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야 되죠. 정말 내가 누구냐, 내 이익이 뭐냐 찾아가면 이제 남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이 참 좋아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였는데 21세기도 최고의 철학자 같아요. 그래서 이분 말을 우리가 곰곰이 씹으면서 우리 함께 성숙해 갑시다. 감사합니다.